안녕하세요, 대급이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김혜남 작가님의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입니다. 제가 김혜남 작가님을 알게 된 건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를 읽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20대였는데 당시 대학원 졸업을 하고 취업이 잘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거의 대부분 자기계발서만 읽었었는데 에세이 같은 책은 그때 처음 도전해 봤었던 것 같습니다.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를 읽으면서 많이 위로도 받았고 저랑 같은 고민을 하는 20대 후반의 친구들에게도 추천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책을 2010년쯤에 읽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김혜남 작가님은 2001년 43세 나이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파킨슨병에 걸린 상태에서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고 계속해서 병원을 운영하셨다는 것에 깊은 존경심이 우러나왔습니다. 그로부터 약 22년이 지난 지금까지 병마와 싸우면서도 깨달은 것들을 전해주시기 위해 이렇게 책을 쓰셨습니다. 30쯤에 읽은 김혜남 작가님의 책의 내용이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런데 벌써 40이 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는 소제목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지 정말 기대를 하며 책을 읽었습니다. 총 42가지의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와닿은 것들에 대해서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딱 한 발자국만 내디뎌 보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파킨슨병에 걸려 걷기가 매우 힘드셨는데 새벽에 화장실까지 가는 그 걸음 속에서 너무 힘들고 지칠 때 단 한 발자국만 더 걷자는 생각으로 화장실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화장실까지는 약 5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내가 가려는 먼 곳을 쳐다보며 걷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발을 쳐다보며 일단 한 발짝을 떼는 것, 그것이 시작이며 동시에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멀리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 큰 목표, 너무 큰 꿈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한 발자국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결과일 텐데 말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도 다시 영상 한 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수영을 할 때도 하루하루 더 출석하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나씩 쌓여서 큰 걸 만들어낼 테니까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 좌절의 순간이 올 때 무너지고 넘어지는 걸 택할 수도 있지만 작은 한 걸음을 떼는데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문이 열리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김혜남 작가님은 어렸을 때 언니를 교통사고로 잃고 방황하고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촌오빠가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혜남아, 인생에 최선만 있는 건 아니야.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 있고 차선이 안 되면 차차선도 있는 법이거든.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게 인생이야. 저도 이 말에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뭐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서 또 한 발자국 가다 보면 그 길은 그 길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비록 왕도로 가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문이 열리면 그 나름대로 재미있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혜남 작가님이 가장 후회되는 건 삶의 순간순간을 즐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육아나 일 등을 할 때 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했던 게 가장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대신 하고 싶다라는 말을 늘려나가는 것이 즐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시작이라고 합니다. 저도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집중하고 즐기는 삶을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최근에 깨닫고 있습니다. 김혜남 작가님이 22년을 파킨슨병을 앓고 지내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힘들고 아픈 시간은 언제나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작가님은 너무 아파서 단지 고통을 멈추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까 생각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 병으로 고통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아픔을 견디다 보면 아픔이 조금은 수그러드는 때가 반드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기다림은 희망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덜 아프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반드시 찾아왔기 때문에 힘들고 아픈 시간은 언젠가 끝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저도 돌아보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적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런 시절을 어떻게 버텼는지 잘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결국 그 힘든 날이 지나가졌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현재 힘든 일도 있고 이 시간이 지나갈지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희망이라는 말처럼 기다릴 수 있는 지금을 감사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제목인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이라는 마지막 챕터의 소제목들을 살펴보며 북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리뷰할 수는 없겠지만 이 말씀 하나하나를 붙들고 실천해 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더 많은 실수를 저질러 볼 것이다. 삶은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양한 경험은 우리의 삶을 다채롭게 만들어준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노년을 향한 행진은 이미 유아 시절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경험한 수많은 상실은 마지막 상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켜 왔다. 나이 듦은 또 다른 경험이자 과정일 뿐이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상처를 입더라도 더 많이 살아가며 살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경험한다. 또 누군가를 목숨보다 사랑했던 경험은 이 세상에 나를 초월한 어떤 가치가 있음을 느끼게 한다. 비록 상처 입을지라도 더 많은 사람을 살아가며 살 것이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는 나의 길을 걷고 아이는 아이의 길을 걷게 할 것이다. 아이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결국 아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존중해주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되도록 놔두자.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한 번쯤은 무엇에든 미쳐볼 것이다. 하나에 미칠 줄 알면 다른 것에도 미칠 수 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나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내는 일이며 그것은 무언가에 빠져서 몰입하는 시간들이 있을 때 완성된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힘든 때일수록 유머를 잃지 않을 것이다. 유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태도다. 유머는 우리가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준다. 유머러스한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주위를 행복하게 만든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떤 순간에도 나는 나를 믿을 것이다.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내가 나를 믿는다면 그 자체로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자신을 믿고 내 안에 있는 놀라운 힘을 믿자.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조용히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다. 인생이라는 여행의 종착지다. 죽음은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가르침이다.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뒤늦게서야 가르쳐주는 무심한 스승이다. 그리고 죽음은 이어짐이다. 내가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다른 이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죽음은 삶의 연장선이다. 그 마지막을 조용히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삶을 마치고 싶다. 김혜남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조금씩 따라 걸어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대급이었습니다.